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였죠.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맞대결은 토트넘의 0대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이 딸깍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압도하면서 이긴 경기라서 더 놀라웠는데요. 프랭크 감독이 구사하는 두 가지 컨셉, 압박과 두 줄 수비의 조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경기의 전술은 어땠는지 각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먼저 시티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시티 같은 경우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지만 니코 곤살레스보다 라인더르스가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는 4-1-4-1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영입한 신입생들이 모두 선발로 나섰지만 전반 초반부터 아인누리가 부상당하며 아케로 교체되는 악재도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역시 시티와 같이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지난 리그 경기 베리발과 그레이가 선발로 나섰던 3선은 주전조로 예상되는 팔리냐와 벤탄쿠르가 나오며 슈퍼컵 주전이었던 벤팔 조합이 또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시티는 이번 경기 역시 라인을 올려 토트넘을 공략했습니다. 시티가 흔히 쓰는 전술이죠. 변형 백스리를 만들고 상대를 좁은 공간에 가둔 후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통해 득점을 공략하는 전형적인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이었습니다. 맨시티는 계속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했지만 전반 초반 내내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기 힘들어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토트넘의 강력한 두 줄 수비였죠. 토트넘은 오늘 경기 크게 두 가지 컨셉을 잡고 경기했고 그 두 가지 컨셉에서 모두 골을 뽑아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셉은 지금 장면과 같이 시티가 일정 라인까지 전진한다면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때 포백과 미드필더들은 3선 미드필더 사이사이에 2선 미드필더를 채워 넣으며 중앙 공간을 더 좁고 촘촘하게 만들어 시티 선수들이 중앙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측면은 몰라도 중앙 공간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프랭크 감독의 수가 돋보였죠. 그리고 라인을 내린 상태로 볼을 뺏어내거나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토트넘은 롱볼을 섞어 빌드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랭크 감독의 축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빌드업 패턴이라고 볼 수 있었죠. 롱볼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지금처럼 벤탄쿠르 팔리냐의 3선 미드필더들만 빌드업에 가담시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2선 미드필더들은 하프라인까지 올라가 경합에 가담합니다. 지금도 보면 중간 연결고리가 텅 비어있죠. 토트넘의 롱볼 빌드업은 단순히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 롱볼을 사르가 뒤로 넘겨주었고 히샬리송이 절묘하게 라인을 파괴하며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존슨의 선제골이 터지죠. 프랭크 감독의 롱볼 전술이 제대로 통한 장면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롱볼 전술은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패스라는 것은 당연히 거리가 멀고 공을 띄워서 패스하기 때문에 짧은 패스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토트넘은 2선과 3선 사이 공간을 넓게 벌려 롱볼을 진행하기 때문에 롱볼이 끊겨 상대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수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무조건 실천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경합과 3선의 전진입니다. 2선이 전진하여 롱볼이 진행된다면 히샬리송, 쿠드스, 사르까지 총 3명의 선수가 반드시 경합을 하여 상대가 편하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상대가 헤딩으로 볼을 끊어낼 것을 대비하여 3선이 전진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죠. 상대가 헤딩으로 볼을 끊어냈을 때 3선 선수들은 그 볼을 꼭 다시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전진해서 상대가 높은 라인에서 볼을 편하게 소유할 수 없도록 하기만 해도 지연을 통해 다시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경기 토트넘이 가져간 첫 번째 컨셉이었습니다. 두 번째 컨셉은 바로 강한 압박입니다. 아까 첫 번째 컨셉인 롱볼 전술이 나오기 전 시티가 일정 라인까지 전진한다면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라인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토트넘은 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그 후방 빌드업을 편하게 놔두지 않고 강하게 압박하여 높은 곳에서 쉽게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 장면 역시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트래포드 키퍼부터 시작하는 후방 빌드업에서 토트넘은 총 6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에 가담하며 시티의 중앙 패스를 철저히 압박했죠. 이 상황에서 트래포드 키퍼의 다소 안일한 패스가 나오자 사르가 이 볼을 끊어냈고 히샬리송이 받아든 볼이 흐르자 팔리냐가 이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토트넘도 압박을 잘했지만 트래포드 키퍼의 개인 미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위험 지역에서 아니란 패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트래포드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두 번째 컨셉이었던 강한 전방 압박은 시티가 볼을 후방에서 편하게 돌릴 수 없도록 만들었고, 후반전 2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컨셉을 이어가며 시티를 괴롭혔습니다. 이번 경기 시티는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몇 번 보여주지 못하며 다소 무기력하게 토트넘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팔리냐 벤탄쿠르의 1차 저지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토트넘은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 역시 매번 성공할 수는 없죠. 게다가 상대가 시티라면 전방 압박을 성공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1차 저지선이 필요했습니다. 시티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뚫고 빠르게 올라오거나 토트넘의 공격 전개 중 볼이 애매한 위치에서 끊겼을 때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커트해내면서 시티의 빠른 공격을 저지해줄 수 있는 저지선인 것이죠. 실제로 1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시티는 라인더르스를 앞세운 빠른 공격으로 재미를 받고 토트넘은 반드시 그 공격 작업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지선 역할은 3선 조합인 벤팔 조합이 맡았죠. 특히 오늘 팔리냐의 1차 저지는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고, 내준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풀럼에 있을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태클 시도가 압도적 1위였던 팔리냐는 프랭크 감독 전술에 딱 맞는 프로필임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티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간 데는 아까 말했던 트래포드 키퍼의 치명적인 미스,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모습 등이 있었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토트넘에게 밀리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시티를 잘 잡는 팀이기는 하지만 과거 승리했던 경기를 보면 사실 딸깍으로 이겼던 경기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거의 모든 면에서 시티를 압도하며 전술적으로 승리한 토트넘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선수들 간단하게 살펴보죠. 히샬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렸지만 전 아직은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달라진 거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히샬리송 자체가 좀 여유로워진 모습? 전에는 뭔가에 쫓기면서 플레이했다면 지금은 딱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존슨의 득점을 돕기도 했고, 팔리냐의 득점에서도 볼을 소유하는 역할을 하며 토트넘의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팔리냐입니다. 저는 오늘 토트넘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압박을 진행할 때 전방 압박 라인과 후방 수비 라인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했고, 경합과 태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시티의 전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벤탄쿠르와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벤탄쿠르가 보다 빌드업에 관여하고 수비적인 역할은 팔리냐가 맡은 역할 분배도 좋았고, 때에 따라 서로의 역할을 바꾸기도 하는 등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전 3선 조합은 자신들임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선수는 쿠두스입니다. 쿠두스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질릴 정도이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 수비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면 수비 가담이 진짜 너무 성실합니다. 그냥 성실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성실해요. 시티가 왼쪽 측면을 공략할 때 빠르게 포로를 도와주며 수비에 가담하는데 또 수비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쿠두스뿐만 아니라 2선 미드필더인 사르와 존슨 역시 수비에 성실하게 가담하면서 토트넘의 두 줄 수비 구축에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티 선수들은 이야기할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또 트롤러는 없었어요. 너무 못하는 선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트래포드의 실수가 아쉽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오늘 경기가 트래포드의 실수 때문에 진 경기는 아니거든요. 선발로 출전한 신입생들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부진했고 토트넘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패배하게 된 시티였습니다. 이 정도로 시티 전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경기는 오랜만인 것 같네요. 반면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완전히 자리 잡으며 시티를, 그것도 원정에서 잡아내며 개막 후 2연승을 달렸죠. 이번 시즌 토트넘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챔스권 도전이 될 텐데, 챔스권을 도전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부상자에 깁스 화이트와 에제까지 놓쳐 엄청나게 꼬여버린 이적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추가 보강이 없다면 토트넘은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전술 자체도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 유지가 중요한 전술이니까요. 이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토트넘의 추가 보강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